낮은 야산과 골짜기의 원래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채 꼭 필요한 곳에만 사람의 손을 뗀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정원인 창덕궁의 후원. 태종 때 만들어져서 임금을 비롯한 왕족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후원은 부건, 금원이라고도 불렀으며 고종 이후 비원으로 불렀다. 부용정과 부용지, 주합루와 어수문, 영화당, 불로문, 애련정, 영경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자와 샘들이 곳곳에 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봄, 가을의 일정 기간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인터넷 예약 50명, 현장 매표 50명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와 동행하여 관람이 가능한 곳이다. 오후 2시로 예약을 하여 오전에 느긋하게 창덕궁 정각을 구경하고 시간에 맞춰 세자의 공간이었던 섬정각을 돌아 나와 후원으로 가는 공터에 있는 입구에 다다른다. 이 터에는 정조 8년의 문효세자를 위해 지은 동궁 중의당이 있었다. 문효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 동궁으로 쓰이기보다는 왕의 정무를 보는 편전이나 별당 용도로 많이 쓰였다. 1827년 순조 27년에 당시 세자였던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맡으면서 중의당을 정당으로 사용했다.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회를 열고 정사를 보는 등 중의당을 자신의 정치 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고종은 이곳에서 관례를 올린 뒤 왕으로 즉위했다. 이후 명성황후의 간택과 왕세자 훗날의 순종의 관례도 여기서 행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궁중 행사들을 열었으며 창덕궁에서 외국의 외교관들을 접견할 때에도 이곳을 활용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바로 철거를 했는지 경복궁으로 옮겨진 후에 소실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시간이 되어 해설사를 따라 후원으로 걸음을 옮긴다. 부용정은 부용지에 있는 정자로 뒤쪽에 한 칸은 연못에 석주를 세우고 물 위에 누각이 되게 건축하여 수상과 지상의 조화를 이루었다. 원래의 명칭은 택수제라 하였는데 정조 16년의 부용정으로 명칭을 고쳤으며 신하들과 낚시와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또한 정조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시짓기 시험을 주관했는데 제 시간에 시를 못 지으면 부용지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으로 귀양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주합루는 부용지의 정각 중 하나로 팔짝지붕 형식의 중층 정각이다. 층마다 명칭이 달라서 2층을 주합루, 1층을 어제각이라 부르다가 규장각으로 개명을 하였다. 주합루로 들어가는 문인 어수문은 치병과 함께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조선시대에 거의 사라진 건축 의장을 풍부하게 가진 귀중한 사례다. 어수문 내외부에는 정교한 조각을 둘러 놓았다. 어수문이라는 이름은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를 담아 왕과 신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와 같아 떼어놓을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당은 부용지 동쪽에 있는 정각으로 영화당 앞마당은 현재 모습과는 달리 창경궁 춘당지 바로 앞까지 넓게 열린 공간이었다 한다. 이 마당을 춘당대라고 하는데 공간이 매우 넓어 문과나 묵과시험 가리지 않고 왕이 직접 행차하여 과거시험을 지켜보고 관장했으며 이곳에서 치는 과거시험을 춘당대시라고 부르기도 했다. 늙지 않는 문이라는 불로문을 지나면 애련지가 나온다. 이 문을 지나가면 오래 산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지나가시길 추천합니다. 애련지에는 지금은 연못가에 있지만 본래 연못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 세웠다는 애련정과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당시 독서 공간으로 세워졌다는 기호헌, 그리고 권례에서 제일 작은 정면, 측면 한 칸의 규모로 지어진 정각인 운경거가 있다. 운경거는 책과 악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지어져 마루 밑으로 5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환기와 통풍을 통해 습기와 좀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고 한다.
존덕정 1원에는 4개의 정자가 있다. 4개의 정자 중 존덕정은 육각의 지붕을 이중으로 올려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어 유구정 또는 육면정이라고도 불렸다. 우물천정의 구조로 가운데에는 황룡과 청룡이 장식되어 있다. 문화재라 올라설 수 없어 자세히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모든 하천에 달이 뜨지만 하늘에 떠있는 달은 하나이고 그 달은 나이니 왕권은 지엄하다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정조가 쓴 글이 남아있다고 한다. 관람정은 한반도 모양의 연못에 있으며 부채꼴 모양의 누각으로 선형 기와지붕의 정자이다. 그리고 온돌이 나있어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한 평우사와 승제정이 있다. 옥류천 일대는 개방을 하지 않아 패스하고 연경당 권역으로 가본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대리청정 당시 순조와 순원 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지었는데 궁궐의 다른 정각들과 달리 민가 형식으로 지어졌다. 사대부가 형식의 정각이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합쳐져 있어 마당을 좌우로 가른 담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하며 안채의 경우 일반적인 안채와 달리 부엌이 존재하지 않고 별채에 있다. 1865년 고종 때 새로 증축되거나 권역이 넓어져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효명세자의 사후 순조가 말년에 보낸 곳이다. 연경당의 정문인 장락문이다. 장락 뜻은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라라는 의미로 창덕궁 낙선제의 정문 이름도 같은데 공교롭게도 둘 다 사대부가 양식으로 지은 곳이다. 문짝은 나무 판이며 바깥쪽에 현판을 달았는데 현판에 장락문이라는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쓴 것이다. 선향제는 연경당의 서재로 사랑채의 동쪽에 있다. 연경당 창건 당시에는 없었고 고종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은 좋은 향기가 서린 집이란 뜻이다. 건물 전면에는 차양을 덧대어서 오늘날의 블라인드와 같은 용도로 쓰였다. 상끈과 도르래를 달아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차양의 지붕은 기와가 아닌 구리판이며 차양의 안쪽은 나무판으로 덧대고 나무로 십자틀을 엮은 형태이다. 다른 건물과 달리 서양으로 지어져서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맞아 이를 피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이 차서 벽 아래엔 아궁이를 설치해 온돌에 불을 지펴 습기를 빼주어야 했다고 한다. 선향제의 벽면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려 청나라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청나라풍의 양식은 고종 때 많이 유입이 되었다. 뒤편으로 경사를 이용해 농수정을 세웠다. 농수정은 연경당 영역의 정자로 선향제의 동북쪽에 있다. 건립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선향제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한다. 이름은 짙은 빛으로 술을 놓는다는 뜻이다. 1884년 고종, 21년 고종과 순종이 생애 첫 사진을 연경당 내 농수정에서 찍었다고 한다. 촬영한 사람은 미국인 퍼시벌 로웰. 고종이 어사진을 찍을 때에 좌우로 경복궁 근정전 안에 있는 청나라 하사품인 향로를 양쪽에 놓고 찍었다. 연경당에서 창덕궁의 권례각사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후원의 출구가 있다. 후원의 출구에 750여 년의 세월 동안 조선의 흥망을 지켜본 천연기념물인 향나무가 있다. As you fade away